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집중 취재로요. 제가 헌법재판소를 한번 정밀하게 그 취재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데 그 말도 안 되는 비효율적이고 아무런 게 그 생산성이 없는 이런 헌재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제가 대략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면요. 내용을 보면 통계를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에요. 작년에 헌법재판소 총 접수 건수가 대법원의 20분의 1, 대법원은요. 한 37,600건이에요. 대법원은 37,600건 1년에. 근데 하나하나가 이게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대법원은 다 재판해야 되잖아. 근데요. 헌법재판소가 1년에 총 접수된 게 2,522건입니다. 2,522건 1년에 총 접수 건수가. 근데요. 그 중에 놀라지 마시고 그 중에 우리 90%가 헌법소원이잖아요. 원래는 이게 헌법소원 하려고 헌재를 만들었잖아요. 솔직히 위헌법률심사는 1년에 두세 건도 안 되고 탄핵은 없을 때가 많아요. 올해만 탄핵이 뭐 10건 되지. 원래 탄핵 없잖아요. 그 다음에 위헌법률심사도 중요한 게 몇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권한대행 심판도 몇 년에 한 건 나와요. 90% 이상이 헌법소원이에요. 헌법소원. 2,500건 중에 90% 이상이 헌법소원이에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이거는 자유일보에 보도가 된 거예요. 자유일보에. 최근에 헌법소원 중에요. 27.2%를 새 놈이, 한 사람이, 그 한 놈이, 새 놈이 상습적으로 낸 게 27.2%입니다. 와, 전체 헌법소원 중에 계속 쓸데없이 헌법소원을 내는 새 놈이 전체 사건의 27.2%를 내니까 그냥 각각 볼 필요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판결을 한 줄이라도 써주는 게 2,500건 중에 제가 본 게 25% 정도. 25%. 그 중에 진짜 의미있게 하는 거는 1, 20건도 안 되고요. 판결문 한 줄이라도 써주는 게 25%예요. 전체 2,500건 중에 2,000건은 똑같은 놈이 30%를 냈기 때문에 그건 날리고 똑같은 놈이 30%를 냈다고. 그러니까 2,500건 중에 사망에게 8,900건은 볼 것도 없다고. 그리고 나머지 헌법소원이 왜 어려우냐.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못해요. 우리나라는 사심제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법원의 대부분 1, 2, 3심하고 불만이 있으면 헌재로 못 가요. 법원의 판결은 불복을 못해요. 그러면 헌재 갈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뭐 검사가 기소유예를 했다. 근데 내가 고소를 당했는데 기소유예가 기분 나쁘다. 기소유예는 처벌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깔끔하게 무죄 받고 싶은데 무혐의 안 해주고 왜 기소유예를 하냐. 피의자가 기분이 나쁘다. 이럴 때 헌법소원에서 기소유예까지 풀어라. 나 무혐의 해달라. 이런 사건이 대부분이에요. 또는 이게 우리 법령이 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 이래가 이게 헌법소원 할 수 있는데 그게 더 물어요. 왜 일반적인 법률은 직접성이 없잖아요. 법률이 직접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게 없고 처분을 매게 하니까 거의 없고 대부분 각하돼요. 왜 직접성 그게 없잖아. 직접 법률이 내 침해하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 살인죄 조문이 내 권리 침해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살인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헌법소원은 거의 각하돼요. 헌법소원 할 만한 사건이 없어요. 아주 특이한 경우 뭐 기소유예 받았는데 피의자가 기분이 나쁘다. 이럴 때 기소유예를 취소해라. 이런 정도 헌법소원이고 거의 심리할 게 없다. 그 다음에 그 위헌법률심판과 탄핵은 거의 없죠. 원래 탄핵은 몇 년간 없었어요. 올해만 유난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은 1년에 60건도 안 돼요. 판결 한 줄 써주는 게. 근데 어려운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문영배가 매일 이게 직무 중에 독후감 쓰는 거예요. 판결문 쓸 게 없거든. 밑에다 써주고
문영배각이 판결문보다 독후함을 더 많이 썼다니까요. 독후함 쓴 게 몇백 평인데 판결문 쓴 게 몇 개 없어요. 쓰지도 않아. 밑에서 한번 써오고 결제하지. 자, 그러니까 전체 충격적인 통계, 정확한 작년에 전체 접수 2,522건, 그중에 90% 이상이 헌법소원인데, 근데 특정인 3명이 3분의 1을 헌법소원했다. 대부분에게 각하된다. 그러니까 심리할 게 없는데요. 제가 직원하고 예산을요, 정확하게 기재부나 대통령실에 정확하게 취재한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직원이 몇 명이냐? 348명입니다. 재판관 9명이 직원이 348명이에요. 대법원보다 많을 겁니다. 제가 대법원 안 살려봤지만 대법원이 사건 진짜 많은데 20배 이상인데 대법원은 37,000건 작년에. 348명 중에 보니까요. 헌재 소장 이 사람이 의전 서열이 총리보다 이제 위에 올려달라 하면서요. 비서실장이 1급이야. 문영배 비서실장이 1급이라고 1급. 아무 필요 없는 의전하려고 공무원을 몇 명 뒀냐고. 전에 헌법연구원이 제가 6, 70명이라 했잖아요. 그래 헌법연구원 6, 70명, 재판관 9명, 판결을 관여하는 사람에게 그 정도인데 그러면 이게 나머지 348명 중에 대다수 270, 80명은 사무처라고 하면서 이게 있는데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관위하고 똑같이 선관위 3,000명 놀고 있잖아, 놀고. 아니, 이 348명을 직원을 두고 있다. 사건은 거의 없고. 그리고요, 예산이 작년에 이것도 정확합니다. 제가 다 확인했어요. 예산이 584억입니다. 584억. 자기들 쓰는 게. 이거는 이게 또 산하기관이 있어요. 헌법재판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산하기관 헌법재판연구원. 거기에 그 초대 원장이 허영 교수, 우리 헌법의 태도라고 했잖아요. 헌법재판연구원은 강남에 역삼동에 있는데요. 거기에 거의 하는 게 없어요. 연구하는데. 근데 거기에 예산 한 30억 된다. 그중에 절반이 임대료 내고 있습니다. 그냥 놀고 있어요. 임대료 내고. 자기들 산하 퇴직한 사람들에게 기관들 그거 보내는 거예요. 그런 이런 게 부대적인 비용들 다 빼고 348명이 584억을 쓰는데 실제 탄핵이나 올해만 많지 실제 탄핵은 거의 없고요. 위헌법률심사도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헌법소원은 좀 쓸데없는 각하되는 이런 소송입니다. 뭐 극한 직업이 요즘 뭐 무장 경찰 데리고 오기 뭐 극한 직업이 어쩌고 떠들어도요. 뭐 엄청나게 바쁜 거죠. 뭐 그래서 이게 헌법소원이 막 평균 뭐 1년 7개월 걸리고 떠들죠. 문영배가 매일 독후감 쓰고 있습니다. 매일 독후감 쓰면서 바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건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것도 연구원들이 6, 70명이나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엄청나게 장기 연수 돈 들여가지고요. 4천만 원씩 14명이 막 이렇게 나가 있어요. 외국 저끼리 외국 나와서 14명이 외국 나와서 그냥 돈 받고 놀고 있는 이런 기관입니다, 이거. 대법원하고 이게 틀려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관을 굳이 독립되게 유지할 필요 있냐. 특히 만회까지 하면 이게 4명이 우리법 재판소인데 이런 정치적 편향을 직원 348명 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진짜 낭비 중에 낭비 아니냐. 우리 박정희 대통령 3공화국이죠. 박정희 대통령 3공화국, 그 다음에 유신이 4공화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5공화국. 그리고 근데 지금 6공화국이거든요. 근데 저는 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때가 제일 좋았다 봐요. 그때는 대법원에서 미국처럼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처리하면 돼요. 없어요. 위헌법률이 몇 건 나오냐고. 1년에 그 재판관들 성형이 다 해봤자 5년 동안 20건도 안 돼요. 그 대법관들은 좀 그래도 하고 실력이 있거든요. 우리법 연구회처럼 이게 정치적 아니잖아요.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 3공화국 때처럼 위헌법률 심사는 대법원이 하고요. 미국이 그래요. 그 다음에 탄핵은 거의 없어요. 탄핵은 하면 안 되지. 탄핵 제도 자체가 이게 남용돼 그렇지. 탄핵이 굳이 한다면요. 이거는 미국은 상원에서 하죠. 다 알고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 개헌하면 헌재 없애고요. 그 다음에 법률을 제일 잘하는 거는 대법원이 하거든요. 대법원이 위헌법률 심사 몇 건 안 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탄핵은 굳이 한다면
저는 비례대표 없애버리고 지역구하고 이게 좀 광역으로 해서 상하원, 양원제는 이게 검토해볼 만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국회가 워낙 단원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장난치니까 그러면 이게 미국처럼 상원에서 탄핵이 되고요. 탄핵은 몇 년에 한 건 있으니 그것도 대법원 해도 돼요. 대법원이 된다고요. 저는 이런 게 낭비적인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생산성, 이게 효율성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9명 중에 4명이 우리법 연구에 이런 편파적인 기관이 다 결정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대법원의 전화비체가 훨씬 나아요. 대법원의 전화비체가 그거는 그런 시스템 많이 걸러주고 더 실력자예요. 따라서 저 충격적인 그 취재를 헌재는 바로 저는 뭐 이번에 인용되든 기각되든 대통령이 그런 거 다 떠나서 헌재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봐요. 숫자가 왜? 총 접수 건수가 대법원이 하루에 700건인데 1년 연간에 2,500건 중에 90% 쓸데없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올해만 탄핵이 많은데 이런 게 있어요. 탄핵은 이렇게 남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탄핵 요건은. 그 위헌 법률 심사하는 게 몇 건 안 돼요. 그 대법원에서 옛날에 했던 거예요. 왜 재판하다 보면 위헌 법률이 문제되잖아요. 전화비처럼 하면 되거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몇 건 안 되니까. 348명이 584억 예산이고, 와, 특히 제가 충격적인 거는 5년간 헌법소원을 새놈이 30%를 냈다. 쓸데없는. 이런 게 좌파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헌재는 가장 없애는 게 가장 낫고요. 87년 체제의 저는 기형 알아봅니다. 87년 헌법 체제의 기형하예요. 우리 독일이나 약간 이게 분떠서 도입을 했는데 대부분 연구관들은 뭐 제대로 일하는 게 없어요. 그럼 해외 연수나 거의 놀죠. 대부분. 재판관들은 매일 독후감 쓰고 뭐 음란물이나 좀 보고요. 음란물이나 보지 안 보느냐고. 문영대 안 봐? 너 집 앞에 지금도 계속 집회하던데 내 데이터만 봤는데 너 집.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절반이 4명이 우리 뽑는데 이런 기관을 왜 두느냐 말이에요. 다음에는 반드시 헌법할 때 헌재부터 없애야 된다. 어제 보세요. 말도 안 되게 자기들이 4명이 선거관리위원장 해놨고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도 못하게 9대0으로 이게 다 말이 됩니까? 어제 결정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밥그릇 챙긴다고 그것도 만장일치로 10,000명 임명해라.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런 게 결정되는 게 헌재입니다. 헌재. 반드시 역사 속으로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